림카카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운지 트림이고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여행을 위한 그런 성격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타리아라고 하면은 화물차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전작이었던 스타 X가 조금 더 상용차 성격에 가까웠던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20년 가까이 한 이름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스타리아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일단은 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거, 카니발이랑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상용차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미래적이고 너무나도 멋있고,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한 이 목적과 이해도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스타리아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윈도우 벨트라인 낮아지면서 정말 넓은 개방감을 주고, 그리고 실내에도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을 설치를 해놔서 이거 정말 쓰임새가 좋은 차다, 정말 MPV의 정의에 딱 부합하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티퍼포즈, 말 그대로 다목적성을 띠는 차입니다. 가령 출퇴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짐을 실을 수도 있겠죠. 여러 명을 태운다거나 혹은 정말 다양한 용도, 다양한 환경에서 이 오너의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바로 MPV가 아닐까 싶은데, 스타리아는 그런 MPV의 정의에서 가장 부합하는 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차의 디자이너가 이 차를 설계할 때 정말 즐겁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외관에 있어서는 정말 이 상용차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도록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패밀리카에도 정말 유용할 만큼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쪽 계기판 앞쪽에 있는 수납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뒤에 있는 수납함도 그렇고요, 이 중앙에 있는 수납함은 정말 크기가 큽니다. 뭐 어지간한 백팩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노트북 제일 큰 것도 그냥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타리아라는 차는 스타렉스의 범주에서 조금은 더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됐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일단은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5L LPI는 물론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정숙한 엔진 사운드, 질감, 정말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배기량이 이제 정말 크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3.5L라는 배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LPG 엔진이 장착되면서 높은 배기량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평균 연비가 거의 6km? 7km? 조금 안 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LPG 파워트레인은 정숙한 거 이외에는 경제성이랑 조금은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디젤을 선택하자니 요즘 시대에 디젤 구매하면은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가용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중고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렌트나 리스로 구매를 하기에도 나중에 감가상각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래오래 타고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이제 메인터넌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젤과 LPI, 사실 어느 쪽이 더 좋아서 구매한다기 보다는 이쪽에 장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고른다기 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둘의 적절한 중간점을 잘 찾은 느낌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조용합니다. 굉장히 정숙해요. 일단 뭐 카니발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일단은 진동이 없으니까 되게 정숙하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사운드에 있어서는 좀 급가속을 한다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됩니다. 근데 되게 정숙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는 진동이 없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1.6L 터보 엔진 자체가 원래 사실 그렇게 진동이 적은 엔진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MVH 설계에도 조금 더 유리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존재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도 약 90km로 자유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엔진 사운드는 들어오지 않고요. 물론 이 차체가 높고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측풍에 의해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조금은 있는데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점은 일단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비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차는 7인승 라운지 트림이고요. 물론 카고나 그리고 투어러 모델을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18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는 라운지 트림에 지금 3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약 12km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주행하신 분들의 누적 정보에도 약 한 11km 정도가 뜨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승 행사에서 사용하던 차다 보니까 조금은 과격하게 운행한 기록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연비가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타협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LPI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희가 조사한 그 자료를 보면은 LPI의 평균 연비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유가 기준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에 있어서도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실 이런 스타리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디젤 트림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많이 실었을 때는 그 토크가 필요하단 말이죠. 마력보다는 토크가 훨씬 더 필요한데 토크가 월등한 디젤 파워트레인을 타게 되면은 디젤 파워트레인이 장거리 항속주행이나 혹은 다인승 그리고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상황에서는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디젤 파워트레인을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력 자체는 사실 LPI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디젤에 비해서는 마력은 월등하지만 토크가 조금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사람을 많이 싣거나 짐을 많이 실으면은 조금은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라운지 트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부족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정말 넉넉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총 2명이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짐이 더 늘어난다거나 사람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힘에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출력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승차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스타리아 라운지는 스타리아 자체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타렉스부터 이어져 온 그런 조금 더 상용차스럽고 화물차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냥 겉만 이렇게 꾸며놓은 차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올 때는 슈퍼분이 1열에 탑승하시고 제가 2열에 탑승한 채로 한 23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똑같은 자유로 구간을 달렸을 때도 승차감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웠던 그런 구간도 있었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저희가 그때 탑승했던 시승차가 19인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차에 달려있는 타이어가 그렇게 승차감을 위한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승차감이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알파드 타고 부산까지 약 한 1000km를 시승을 했잖아요. 알파드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부족한 면들이 보이긴 합니다. 알파드가 조금 더 컴포트하고 뭔가 좀 더 VIP를 위한 차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 알파드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알파드가 2배 비싸거든요. 한 거의 1억 근접을 하니까. 근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약 4천만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타협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스타리아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를 하면서 뭔가 시장 자체가 변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카고 시장일 것 같아요. 이 짐을 싣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정숙함과 연비, 그리고 화물 타시는 분들은 1.6L 터보가 배기량이 낮아서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라는 거는 화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투어러, 회사에서 정말 그 인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차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카니발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이 지금 3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사실 이 중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주행 패턴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파워트레인을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는 하이브리드보다는 LPG가 좋아, 혹은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하이브리드 탈 거야 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전혀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장거리를 계속해서 다닌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디젤이 좋을 거고, 그리고 시내만 이렇게 다닐 거다 하고 했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겠죠. 자, 지금까지 스타리아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단은 뭐 연비가 물론 카니발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지만 조금 더 유선형으로 생겨서 좀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차 중량도 거의 200kg 가까이 가볍던데 뭔가 아무래도 세팅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지만 이 스타리아 자체의 상품성이 워낙에 너무 좋은데 거기에 이런 경제성과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된 점은 너무나도 반길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조금 더 이 차를 길게 타보면서 조금 더 사람도 많이 태워보고 혹은 뭐 짐을 한번 실어보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시승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